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numpy 패키지하고 matplotlib 패키지에서 지원해주는 pyplot를 이용해가지고 사인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려봤죠. 뭐 그린 결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같으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하나의 이제 프레임, 요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려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이 플로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플로트 x, y니까 요 x는 이제 0도에서 10도씩 증가하는 각도고, 물론 이제 그 각도는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x 값하고 10도씩 증가하는 요 사인 값을 지금 이제 y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둘 다 이제 0에서 360도까지 10도씩 증가하는 이제 총 37개의 배열이 X하고 Y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X, Y를 갖다가 플로트 하시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사인을 그리고 또 이제 코사인을 그려야 되니까 요 사인 함수를 y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플로트 x, y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사인을 그려야 되니까 요 코사인 값의 변수를 y2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numpy 패키지에서 지원하니까 이제 mp 이제 코사인 x라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y2에는 코사인 값이 37개가 1차원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플로트 x, y1에서 이제 사인 함수를 그리니까 plt 또 플로트에 이제 x, y2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사인 함수도 그려지겠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런 모듈을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네,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제 뭐 0도에서 요 사인은 0이니까 요 이제 푸른색 그래프가 지금 이제 사인이고, 코사인은 0도에서 1이니까 요 주황색 그래프가 코사인 함수겠네요. 우리가 요 이제 그래프의 x축을 보면은 이 값이 지금 현재 뭐예요? 0부터 이제 6.28까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X축을 우리가 이제 대거리로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라디안으로 이제 바꿨었는데, 즉 변환을 했죠. 왜냐하면 요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이제 사각함수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요 이제 플로트를 할 때 요 x 값을 갖다가 이제 대거리로 바꾸면은 요 x축의 값이 이제 대거리로 바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numpy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이제 대거리스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레인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0부터 이제 360까지 이제 10도씩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0, 10, 20 이렇게 쭉 10도씩 해 가지고 이제 360도까지, 그럼 총 37개의 이제 1차원 배열이 이제 X에 저장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삼각함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라디안 값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라디안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x를 37개의 라디안 값으로 이제 변환을 시켰습니다. 요 x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리시오라는 명령은 플로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x, y1, x, y2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런데 요 x를 다시 이제 뭐야? 대거리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제 대거리로 이제 그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함수의 값이 계산되고 난 이후 요 위치에서 x를 갖다가 대거리로 한 번 더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위에서부터 이제 요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라디안을 갖다가 이제 대거리로 변환시키기 주기 위해서는 요 삼각함수의 값이 이제 계산이 끝난 다음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는 요 이제 대거리 함수 자체도 이제 numpy 패키지니까 이제 mp. 이제
degres 그 다음 x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삼각함수 값이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야 요 라디안스를 데그리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도로 이제 각도가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0부터 이제 360까지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죠. 물론 이제 0, 50, 100, 요 이제 요 축의 간격이 이제 50도로 잡혀 있는데 이건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트지가 알아서 이제 요 축의 범위를 잡아준 거야. 이제 탄젠트도 한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y1이 사인이고 y2가 코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y3를 탄젠트 x 역시 이제 37개의 이제 탄젠트 x 값이 y3로 1차원 배열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그려야 되니까 플로트 x, y3 이제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한꺼번에 그려질 거예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런 메뉴에서 이제 런 모듈을 클릭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네,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런데 실행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죠. 자, 요 초록색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에서는 푸른색하고 이제 주황색 이제 요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럼 요 초록색이 탄젠트겠네요. 그런데 탄젠트 그래프가 왜 이러지? 그리고 뭐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요 Y축을 보시면 1, 2에 10에 16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요 1.0이라는 요 Y축 좌표의 값이 1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탄젠트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려지는 그래프거든요. 요 이제 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요 이제 세 개의 삼각함수를 갖다가 동시에 이제 보기 위해서는 요 축의 이제 요 제일 작은 값, 큰 값에 요 범위를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파이썬의 이제 매트플로트 lib라는 패키지에서 우리가 파이플로트라는 이제 요 모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요 패키지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요 이제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나 그 이제 명령들을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요 축의 이제 가장 작은 값을 마이너스 2, 가장 큰 값을 갖다가 플러스 2로 변경을 해 보겠어요. 매트플로트 LIV 패키지의 요 파이플로트 모듈에서 사용하는 요 축의 상한과 하한을 지정하는 명령은 이제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표기하는가 하면 X축 같은 경우에는 X림, Y축 같은 경우에는 Y림을 쓰거든요. 그래서 XLIM, YLIM입니다. 그런데 요 명령들도 요 파이플로트 모듈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PLT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져왔으니까 PLT를 접두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축이 지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로트 명령 앞에 이제 위치해야 돼요. 자, PLT XLIM. 자, 여기에 이제 괄호 안에 이제 두 개의 인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제일 이제 작은 값하고 큰 값, 요 두 개의 이제 그 상한과 하한을 갖다 나타내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0에서 360. 자,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Y축에 이제 상한과 하한을 지정해야 되니까 PLT 점 이제 Y림에 마이너스 2에서 이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그려 보겠어요. 네, 실행 결과입니다. 자, 이제 X축은 이제 0에서 요 끝부분이 이제 360도거든요. 이제 제대로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지정이 됐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XLIM, YLIM 이 명령을 갖다가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실행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제대로 나왔는데 요 탄젠트 그래프가 좀 실망스럽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젠트 그래프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했던 탄젠트 그래프는 이걸 거예요. 0에서 이제 360도까지 요 파이 라디안, 즉 180도죠. 요 180도를 기준으로 이제 2분지 파이 라디안, 즉 이제 90도씩 가면서 이제 좌우로 90도 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요걸 갖다가 탄젠트 그래프라고 이제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 이제 계산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Y축에 이제 그 제로인 요 위치를 기준으로 수평선을 한번 꺼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요 위치가 180도거든요. 한 요쯤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탄젠트 그래프 맞아요. 180도를 기준으로 이제 90도 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270도 쪽으로 가면은 얘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은 탄젠트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졌어요. 그런데 탄젠트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지금 현재 수직선은 지금 이제 탄젠트 그래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파이썬이 0도부터 360도까지 이제 10도씩 증가하면서 이제 탄젠트 값을 계산했다 이거예요. 이제 0도의 탄젠트 값, 10도의 탄젠트 값, 20도의 탄젠트 값, 30도의 탄젠트 값 이렇게 해갖고 이제 90도의 탄젠트 값도 계산했겠죠. 요 이제 파이썬에서 계산해준 요 90도의 탄젠트 값은 굉장히 큰 값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도에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100도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이 이제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근데 파이썬의 플로트 명령들은 요 이제 계산된 요 이제 각각의 x, y의 이 좌표를 갖다 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90도 같으면 굉장히 큰 값이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요건 계산기이기 때문에 뭐 10에 뭐 몇십성 이렇게 계산을 해뒀을 거라고요. 그럼 요 이제 x, y 좌표하고 100도의 x, y 좌표를 갖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요와 같은 수직선이 보이는 거야. 확인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요 계산된 XY 좌표를 갖다가 선으로 연결하는 요 플로트 명령 대신에 그냥 점으로 찍어주는 이제 또 명령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스케트야. 요 스케트라는 게 점점을 찍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선으로 연결해라. 요 이제 플로트를 SCATTER 스케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요 스케트라는 요것이 이제 파이플로트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명령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점으로 찍어주는 명령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점으로 찍어주죠. 지금 요 녹색이 탄젠트의 이제 좌표점인데 지금 스케트 명령을 써놓으니까 이제 점으로 찍어주거든요. 자, 이제 플로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이제 연결해 주는데 지금 이제 스케트 명령을 쓰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요렇게 이제 선으로 연결해 주던 요 수직선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야 이 그래프를 보면 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삼각 함수네 이제 바로 알고 계시지만은 중학생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래프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래프의 이름을 넣고 싶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파이플로트 모듈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타이틀이란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show라는 명령은 그래프를 갖다가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래프를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이제 타이틀, 즉 이름을 넣고 싶다 이거지. 이 show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타이틀이라는 명령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show라는 명령 앞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show 명령 앞에 이제 타이틀을 갖다 집어넣겠어요. plt 이제 title 자 이제 삼각함수니까 trigonometric functions 우리 이제 세 개를 그렸잖아요. 자 이래갖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에러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네 에러가 나왔죠.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요 이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요와 같이 이제 따옴표를 사용해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요 그래프 위에 지금 우리가 금방 이제 입력했던 타이틀 명령에서 이제 집어넣으라고 했던 문자열이 이제 표시가 되죠. 사실은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지금 스케트 명령에서 이제 점을 찍었는데 요 점의 색깔이나 요 이제
모양, 그러니까 뭐 꼭 원 아니고 삼각형이나 이제 네모에 이제 블락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원안이 지금 이제 색깔로 채워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비워 놓을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이제 명령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요 포맷을 갖다가 맞춰 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 이제 이제 옵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요 뭐 인터넷에서 찾으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요 타이틀 명령으로 그래프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X축하고 Y축을 설명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X축은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죠. 그리고 Y축은 삼각함수의 수치값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축에 이제 넣고 싶다고 그럴 때는 이제 라벨이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LABEL. 라벨은 여러분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X축의 설명을 위해서 이제 plt x의 label 이게 이제 이름을 이제 x축 밑에 이제 설명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따옴표 써야 되겠죠. angle 그런데 각도가 대글이 아닙니까? dgre에 이제 요거 이제 따옴표 쳐줘야 돼요. 왜냐면 요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X축 밑에 지금 이제 보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plt.y 라벨 뭐라고 적을까요? 그냥 수치니까 numerical value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요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X축하고 Y축에 이제 그 설명이 붙어 놓을 거야. 이 그래프의 이름은 타이틀 명령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Y축의 이 설명은 Y라벨이라는 명령으로 집어넣었고 X축의 요 설명은 X라벨이라는 명령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입력한 요 문자열의 이제 그 글자체 이걸 갖다 우리가 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고딕체도 있고 타임뉴 로만체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요것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글자 폰트의 사이즈 요것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요 이제 폰트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 파이플로트의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이와 같은 것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실행해준 요 이제 그래프의 실행 결과를 보면은 X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도에서 요 350도까지 요 이제 축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XLIM 명령으로 지금 360도까지 지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360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지가 그냥 알아서 50도씩 축 간격을 갖다가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삼각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릴 때에는 한 줄기 2파이 라디안을 기준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분지 파이 라디안 90도죠. 파이 라디안 180도죠. 2분지 3파이 라디안 270도죠. 2파이 라디안 360도입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축의 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50도씩 잡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거지. 내 눈에 익숙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 축 간격을 30도면 30도, 45도면 45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플로트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틱 명령이 있어요. TICK일 거야. 요걸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제 요 축을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서 요 폰트 사이즈를 제가 좀 줄였습니다. 자, 먼저 요 이제 X축의 축 간격을 갖다가 먼저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즉 변화를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플로트에서 지원하니까 접두어로 plt 닷트를 갖다가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x축이니까 xtik스 명령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가로 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축 간격을 갖다가 변화시켜 줄 것인가를 갖다가 지정해 주면 돼요. 이 xtix라는 명령의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자, 즉 아규멘트도 요 이제 1차원 배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작점, 이제 간격, 끝나는 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배열을 갖다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X축을 잡기 위해서 어레인지 명령을 썼잖아요. 요 어레인지 명령을 이용해갖고 이제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입력을 해도. 그래서 이제 np numpy 닥트의 arrange 어레인지에 시작점은 0, 끝나는 점은 360, 그 다음에 간격은 30으로 해볼까요? 자, 이래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요 X축의 축 간격 범위가 바뀌는가를 한번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보시면은 X축이 지금 0에서부터 이제 300, 330, 360, 그런데 또 360이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레인지 명령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요 그래프는 일단 죽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직접 코딩한 요 프로그램을 갖다 한번 실행을 시켰거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요 파이썬 셀에는 우리가 임포트 시켰던 이제 numpy 패키지하고 matplotlib플로트라는 요 패키지는 이미 들어와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라는 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레인지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0에서 100까지 이제 증가시키는 스텝은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라는 1차원 배열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프린트를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10까지 증가하면서 뭐야? 90까지만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제 포루프에서 레인지 명령을 썼을 때 요 스톡 값이 돼버리면은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 어레인지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우리가 요 xfix 명령에 사용한 어레인지 함수에서 요 이제 스타 값을 우리가 361로 바꾸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x축의 맨 마지막 값인 360이 아마 요 이제 그래프에 보일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360이라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0에서 360도까지 요 축 간격은 30도씩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xfix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이제 y축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요 이제 ytix라는 명령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ytix로 하고, 우리가 이제 y축은 마이너스 2에서 이제 플러스 2까지 ylim 명령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이제 플러스 2까지. 자, 그리고 요 축 간격을 갖다가 이제 1로 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지 또 확인이 되겠죠. 아마 바뀌었을 거야. 네, 이제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1, 0, 1 마찬가지로 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레인지 명령에서 지금 플러스 2로 했는데 요 2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정을 갖다가 2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제 ytix 명령에서 요 이제 스타 값을 뭐 2.1 정도로 하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제 탄젠트 함수를 전부 다 이제 점으로 찍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는 그냥 선으로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런 모드를 누르면은 이제 그래프의 y축에 이제 뭐야? 요 상한값 2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탄젠트는 스케트 명령으로 그냥 점만 찍혀 있어요.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플로트 명령이니까 선으로 그려졌죠. 우리가 사인 함수하고 요 이제 코사인 함수는 플로트 명령으로 이제 선을 껐어요. 그리고 탄젠트 명령은 스케트 명령을 그대로 줬으니까 그냥 점으로 찍어 준 거잖아. 그런데 실행을 시키니까 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 마음대로 이제 색깔을 바꿔버렸네요. 요 이제 탄젠트의 이제 요 좌표점하고 요 사인의 요 이제 플로트 명령으로 그린 선하고 색깔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이 힘드네요. 약간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요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가 x를 갖다가 1차원 배열로 만들고 요 x 값을 이용해 갖고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갖다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 이제 플로트 x, y1 요 y1이 지금 현재 사인 값이 계산된 1차원 배열이니까 요 플로트 명령으로 이제 요 계산되어진 사인 값들을 선으로 연결했거든요. 그런데 이 플로트 명령에는
다양한 옵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색깔 같은 걸 갖다가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스케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색깔을 갖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옵션을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이 고급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요 고급 언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명령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요 일반적인 언어하고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색깔, 즉 컬러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C 이꼴, 요 C가 이제 컬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인을 갖다가 이제 검정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검정색, 이게 이제 영어로는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BLACK, 요 이제 따옴표로 이제 사줘야 돼요. 요걸 갖다 입력하고, 그러면 요 사인은 뭘로, 이제 코사인은 뭘로 할까요? 사인은 이제 블랙으로 했으니까, 코사인은 C 있고, 이제 뭐 레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C 이꼴 이제 컬러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블루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이제 그래프들의 색깔이 이제 변경되었을 겁니다. 네, 보시면은 요 이제 사인은 검정색, 코사인은 레드, 그리고 탄젠트는 블루로 이제 바뀌었죠. 지금 그래프는 제대로 그려졌어요. 그런데 데이터 값을 갖다 읽어내기가 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90도 아닙니까? 그죠? 90도에서 요 이제 코사인 값은 제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값을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요 이제 축에 요런 이제 수직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런 수평선이 있으면 값을 갖다가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그려놓은 요 그래프에 요 이제 수직선하고 수평선을 갖다 그리고 싶다 이거예요. 물론 그릴 수 있습니다. 요 명령이 이제 그리드예요. grid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명령도 파이플로트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접두어로 plt 다트를 갖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 자, 요 이제 가로 안에 이제 요 아규먼트, 즉 이제 인자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파이썬이 고급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들을 써요. AXIS 이게 축이죠. 그리고 이제 요 가로 안에 요 이제 X축이든 Y축이든 집어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X를 갖다가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X축에 지금 현재 요 30도라는 간격으로 지금 이제 요 틱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 X축의 틱을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이제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X축에 지금 이제 30도 간격으로 이제 요, 그 뭐야, 틱을 잡았는데 요 각 틱을 기준으로 이제 수직선이 그려졌죠. 그럼 Y축도 마찬가지겠죠. 요 이제 그리드 명령으로 요 축을 갖다가 이제 Y에 요 이제 그리드를 갖다가 그리라. 그럼 이제 Y축에 잡은 요 이제 T익을 중심으로 수평선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제 또 실행을 시키면은 네, 이제 요 Y축의 요 틱을 중심으로 이제 수평선이 그어지죠. 이제 훨씬 더 뭐야, 요 데이터 값을 갖다가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그리드를 XY축에 동시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요 이제 각각 지정하지 않고 그냥 PLT에 grid 그리드를 하고 요 이제 가로를 갖다가 이제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 주면은 수평축하고 이제 그 수직축의 그리드가 동시에 그려져요. 네,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린 요 그래프는 지금 이제 어느 게 사인이고 어느 게 코사인이고 어느 게 탄젠트일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수학함수만 그리는 게 아니고 뭐 실험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어떤 데이터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하나의 이제 뭐 함수 형태로 그려졌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설명하는 걸 갖다가 요 그래프 안에다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요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요 이제 플로트라는 요 명령에 다양한 이제 요 옵션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아규먼트라 하거든요. 요걸 갖다 입력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요 지금 y1이 지금 사인 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이제 우리가 그려놓은 이제 그 그래프에 이제 요 y1이 이제 사인 함수다. 요걸 갖다가 이제
그 그래프 안에 이제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이제 라벨이라는 요 옵션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플로트 x, y1에 의해서 이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것이 이름이 라벨이 이제 사인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따옴표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요 라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 실행 결과를 보면 분명히 요 검정색의 요 그래프는 사인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인을 갖다가 요 그래프 안에 어딘가에 지금 이제 표현하라고 했는데 안 나타났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라벨이 이제 위치하는 그 부분을 갖다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뭐 아무 예를 갖다 하나 갖고 와왔어요. 요거는 이제 매트랩이라는 이제 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요걸로 이제 작성한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래프들이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들을 갖다가 이제 각각을 갖다 설명해주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레전드고 우리말로 하면은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 이제 플로트 x, y1 사인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 색깔이 요 사인이다. 요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플로트 명령에 우리가 라벨 있고 이제 괄호 안에 사인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나타난 게 요 범례의 위치를 갖다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것 중에서 이제 검정색은 사인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이제 그 용지 위에 이제 요 플로트 명령의 옵션인 이제 라벨 이꼴 다운표 안에 사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plt 점 이제 레전드라고 그랬었잖아요. 번뇌는 legend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위치가 우리가 이제 로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loc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이제 괄호 안에 이제 위치를 갖다 지정하면 되거든요. 파이썬은 고급 언어니까 그냥 우리가 이 파이썬 문법을 잘 몰라도 뭐 위치야 이제 뭐 그래프 용지에 뭐 좌측 위, 좌측 아래, 우측 위, 우측 아래, 뭐 중앙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좌측 위, 자 그러면 좌측 위 같으면은 이제 UPPER, up 같으면 위쪽이죠. 이제 LEFT 좌측. 자 요래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번뇌의 위치를 갖다가 지정을 해준 거야. 자, 실행을 시키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좌측 위에 요 검정색의 요 실수는 사인이라는 요 범례가 나타났죠. 파이썬이 고급 언어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레전드 범례의 위치를 갖다가 이거 뭐 그냥 뭐 고급 언어니까 뭐 레프트 어프 이렇게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파이썬도 자기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문법을 갖고 있으니까 상, 중, 하 요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좌측이냐 우측이냐 요걸 갖다가 이제 두 번째로 나와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요 사인의 범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야 요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범례 안에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의 이제 요 범례는 그냥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탄젠트는 우리가 스케트로 했죠. 요 라벨은 우리가 이제 탄젠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나름 이제 좀 보기 좋은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네, 보시면은 요 좌측 위쪽에 이제 요 검정색 실수는 사인, 그 다음에 빨간색 실수는 코사인,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요 이제 원은 탄젠트, 이렇게 이제 범례, 즉 레전드가 만들어졌죠. 제 수업 시간에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래프 그리는 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어요. 뭐 엑셀 같은 걸 사용해도 되고
뭐 다양한 이제 요 그래프만 그리는 전용 툴이 있거든요.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시각화한다는 거거든요. 요 이제 뭐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시각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왕이면 좀 겉모습이 좀 그럴듯한 게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이제 파이썬으로 그래프 그리는 법을 설명을 했는데, 엑셀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엑셀 가지고는 그래프가 이쁘게 안 나와요. 꼭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 그래프를 그리는 요 이제 기본 이제 요 포맷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 함수들만 바꿔주면은 요 그래프가 이제 제대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갖다가 요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저장만 해 놓고 나중에 요것만 바꿔주면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프에 따라서 이제 요런 이제 리미트는 바꿔야 되겠죠. 이제 X, LIM, Y, LIM 요 이제 범위도 바꾸고, 그러면 요것만 하나 저장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그래프를 갖다가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설명한 플로트 명령, 스케트 명령, 그 다음에 라벨 명령, 틱 명령, 뭐 레전드 명령 이런 것들 갖다 사용해 봤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옵션들을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이제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